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시멘트 회사이자 코스피 최고 배당주 중 하나인 쌍용양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용양에는 이 해안인 동해와 내륙인 영월의 공장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세아가 한라를 인수하면서 연안과 내륙에 공장을 동시 보유한 회사가 또 하나 생겼지만 그 전엔 쌍용양해가 한 지붕 아래 연안과 내륙의 공장을 동시 보유한 유일한 회사였습니다. 연안과 내륙의 공장을 동시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하고 우선은 각 공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영월 공장이 먼저 지어진 공장이긴 하지만 현재 쌍용양의 주 공장은 동해 공장입니다. 영월에 비해 약 3배 정도 큰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 연안사의 최대 이점인 선박 수송에 특화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그럼 이제 쌍용양해만의 경쟁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연안과 내륙의 공장을 동시 보유하고 있다는 게 쌍용양의 태생적인 경쟁력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설비 투자나 기술 개발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타고난 경쟁력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경쟁력이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멘트, 즉 겁나 무거운 돌가루를 옮겨야 하는 사업인지라 판매 가격에는 상당히 높은 비중의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멘트 가격은 톤당 7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올해 말 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 하반기쯤에나 그 가격이 반영되지 싶습니다. 그 얼마 나가지도 않는 시멘트 팔아서 돈을 남기려면 시멘트를 싸게 만들어야 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하겠지만 운송비를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우선 내륙 지역을 한번 볼까요? 한국은 동해 삼척 등 해안 지역과 영월 제천 등 내륙 지역 두 군데에 시멘트 공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시멘트 수요처인 수도권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은 영월 제천 지역이 압도적으로 가깝습니다. 더욱이 동해에서 수도권으로 직접 오기에는 대관령을 넘어야 하는 난제도 또 있고 그런데 영월제천에서 수도권으로 시멘트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철도하고 트럭을 이용해야 해요. 한 번에 20톤 정도 나를 수 있는 트럭과 7, 800톤 정도 운송하는 철도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죠. 반면 동해는 상당히 먼 길을 돌아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5,000톤에서 1만 톤 이상까지도 실을 수 있는 선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선박을 사용하게 되면 수도권까지 톤당 7만원짜리 시멘트를 팔면서 대략 5천원 정도의 운송비 절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만 7% 정도의 원가 경쟁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안사가 가지는 또 다른 경쟁력은 수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멘트는 운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수출 그 자체가 주는 직접적인 이익 개선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쌍용량의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높은 설비 가동률 유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흙파다 장사하는 시멘트 산업 특성상 가장 많은 제조원가 비중은 연료비하고 전력비예요. 하지만 손익상 무시 못하는 비용이 감가상각이죠. 생산이 많든 적든 무조건 반영되는 고정비인지라 높고 안정적인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분기별 이익의 변동성을 낮추고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동해에는 쌍용 말고도 한라하고 산표 등 두 개의 연안사가 더 있어요. 하지만 쌍용의 동해 공장은 단일 공장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공장으로 캐파에서 오는 규모의 경제가 있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전용항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 칠레, 아프리카 같은 먼 나라에까지도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출량만 봐도 산표와 한라 두 회사의 수출량을 합친 것보다 거의 2배 정도의 수출량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경쟁력은 설비 투자입니다. 쌍용량에는 대한민국 최고 시멘트 회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주인 없이 이리저리 팔려다니던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불효불급한 유지보수 외에는 제대로 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러다가 2016년 사모펀드인 한은컴퍼니가 인수하면서 3단계에 걸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은 그동안 프로세스상 병목 현상을 주던 낙후 설비의 교체 및 보강이 있었습니다. 시멘트사의 메인 설비인 킬른의 버너를 교체한다거나 하는 그런 투자였죠. 사실 이 설비 투자만 가지고도 앞에서 말한 태생적 경쟁력과 어울려서 이미 17%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2단계 설비 투자를 감행하면서 이익률 수준이 진일보하게 되는 거죠. 시멘트 제조원가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연료비고 이게 대략 제조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전력비인데 한 20-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죠. 이 중에서 전력비를 절감하기 위한 설비인 HRSG, 폐열발전이랑 ESS를 추가하게 됩니다. ESS는 워낙에 유명하니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전력비 절감의 핵심은 폐열발전 설비인데 시멘트 킬르는 전 산업계에서 가장 높은 열을 사용합니다. 내부 균일 온도는 대략 1450도, 화입 입구는 2000도 정도의 열을 사용하죠. 시멘트 생산에 사용되고 그냥 버려지는 열의 온도도 400도씨 정도 되는 고온인데 과거에는 이걸 그냥 버렸어요. 그렇게 버리던 열을 이 설비를 통해 발전을 위한 스팀 생산에 이용하게 된 거죠. ESS하고 HRSG에 대략 1300억 정도의 투자비를 집행을 했고 18년 준공 이후 한 해 300억 정도의 전력비를 절감하게 되었는데 이는 쌍용량해가 한 해 사용하는 전력비의 30% 정도 되는 양입니다. 즉 가장 큰 비용 요소 중에 하나가 3분의 1 이상 줄어든 거예요. 올해 준공이 되어 한참 열릴 중인 순환자원 처리시설. 이게 대망의 3단계 투자인데요. 이 설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조원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비,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비용 요소인 유연탄을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의 순환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기존 쌍용량에는 유연탄과 폐코크 등 화석연료를 80% 정도 사용했고 15% 정도의 폐타이어, 5% 미만의 순환자원을 사용해왔는데 이 설비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비중을 20% 이상 끌어올리고 유연탄의 사용을 기존 대비 30% 정도 줄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얻게 되는 직간접적 손익 개선 효과가 엄청납니다. 우선 유연탄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직접적인 유연탄 비용 감소가 2-300억 정도 일어났고 순환자원의 소각에서 오는 소각수수료 수입이 분기당 300억 이상 발생하게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순환자원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로 정부에서 탄소 배출권 크레딧을 제공받게 되는데 이 효과가 대략 연 170억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야 플라스틱 태우면 공해물질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은 대부분 석유에서 유래한 탄소와 수소만의 복합체예요. 이 일반 소각로처럼 낮은 온도에서 이걸 태우면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많은 공해물질이 배출되겠지만 킬른처럼 높은 온도에서 태우면 완전 연소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공해물질은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복합 유기체인 유연탄 사용이 감소하면서 공해 문제에서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게다가 내년 2021년 이후에 이 순환자원 처리시설에 추가적인 보강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유연탄의 연료비 비중은 2024년 이후로는 40%대로 낮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제 업황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시멘트 산업을 고루한 올드 비즈니스, 사양 산업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많은 선진국 사례를 보시면 인구 1인당 시멘트 소비량이 1톤을 찍으면 대부분 내수 수요가 급감을 해요. 선진국일수록 나무를 이용한 단독주택을 선호를 하고 또 토목산업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20년 전 이미 인당 1톤의 수요를 보였음에도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이는 시멘트 수요가 거의 꺾이지 않았어요. 이 이유가 아파트로 대표되는 주거문화 그리고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 투자 비중 이런 것 때문에 정부가 끊임없이 건설 투자를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좀 보시면 지난 20년간 IMF하고 리먼 사태 이렇게 큰 글로벌 경기를 들썩거리거나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을 정도의 경제적 충격이 있기 전에는
4,500만 톤 밑으로는 시멘트 수요가 거의 꺾이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그냥 콘크리트 수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올해 2020년을 보시면 건설 경기는 코로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저점까지 이미 수요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젠 시멘트의 중장기적 수요가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몇 년 후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올해 벌어진 아파트 대란, 그다음 뭐 경기 폭락, 이런 걸 가장 빠른 경기 부양책이자 집값 안정 대책인 건설 투자를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겁니다. 시장이 내년, 내후년 훨씬 많은 시멘트 수요를 예상하는 주된 이유기도 하고요.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이미 건설사들이 많은 분량의 이 분양을 이미 깔아놓기도 했고, 게다가 지난 6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시멘트 고시가격도 드디어 인상될 분위기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은 P하고 Q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그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순환자원 처리시설 때문에 쌍용영희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C까지도 함께 개선되는 어쩌면 최고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요. 조만간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